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화 안 나실 수 없을 겁니다. 주식을 5천만 원 샀는데 2년 뒤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팔지도 않았는데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팔아야 내 돈인데 안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라고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함께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 나온 제안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법안으로 발의된 게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도 즉시 전면 과세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성과 논리 구조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리고 왜 이게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주는지 사실에 근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현행세법의 소득 원천설, 즉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보는 방식 대신 순자산 증가설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순자산이 늘어났다면 그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억 원에 산 주식이 2억 원이 됐다면 팔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늘었다는 것이고 그 실질은 매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입니다. 현행세법은 매도 시점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매도를 미루는 동결 효과가 생기고 그게 자본의 효율적인 이동을 막는다는 게 토론회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자는 미실현 이익에 무조건 즉시 세금을 매기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 납부 시점을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연 기간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 그리고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거나 고액자산과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토론회 발표자가 제한적 적용을 언급했다 해도 이 방향성 자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 기존의 모호함입니다. 주식을 5천만 원에 매수해서 2년 뒤 7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시점에 2천만 원의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면 그 다음날 주가가 떨어져 2천만 원이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그 평가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적용 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금 흐름 없는 과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해서 과세 이연과 같은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에 대한 비대칭성입니다. 상승분에 세금을 매겼는데 이후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합니다. 투자자는 리스크를 떠안고 수익이 나면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온전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을 보고 시간을 들여 투자합니다. 만약 보유 중인 자산의 평가 이익에 매년 세금을 부과된다면 장기 투자자의 동기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를 했을 때 매도하지 않은 평가 이익에까지 세금을 부과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그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부동산처럼 자산 종류에 따라 시장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모든 자산에 적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아직 법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토론회 차원의 논의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행동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국민 동의 청원이나 입법 예고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나 정부 세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감정적 비난보다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대안이 더 합리적인지를 정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정책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하기 어렵고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자산과 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점검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본인의 자산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에 대해 사실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고민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평가 기준의 모호함, 현금 흐름 없는 납세 부담, 손실에 대한 비대칭적 처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향이 논의되는 건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행히 발표자도 즉시 전면 과세보다는 이연이나 제한적 적용 같은 현실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건 법안이 아니라 6월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며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공론화 자리였습니다. 둘째, 핵심 논리는 순자산 증가설로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치 증가 자체를 소득으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평가의 기준의 모호함, 현금 흐름 없는 과세, 손실 시 환급 불확실성 등 현실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넷째, 발표자 역시 과세 이연이나 고액자산과 특정 금융자산 한정 적용 같은 제한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응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보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본인의 자산 전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차분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